코스피가 6,700선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글로벌 증시는 유가 급등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수 속에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오픈 AI 쇼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해야 되는 유가라든지 어떤 빅테크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 뭐 현금성 확보라든지 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수 있느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비상장 기업인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계기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그런 매출이라든지 뭐 주간 이제 사용자 수 뭐 10억 명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 새로운 이슈라기 보기보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것 관련한 이 약간 우려 섞인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과열을 지적하면서 오픈 AI를 타겟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가도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런 투심 우려, 빅테크에 대한 어떤 버블 우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시장의 하락에 거의 88할 이상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대상 자체가 이란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은 미국의 어떤 그런 통제를 봉쇄를 풀어달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협약서를 이렇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구조 자체가 각각 명확하게 지금 이제 구분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지금 원유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이제 재고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기본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고 이란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지금 원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란의 어떤 어떤 그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받아주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이 계속 좀 이어진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90불로에서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은 미국 시장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미국은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상당히 좀 완화된다. 우리가 근데 관심 가져야 될 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오픈 AI 관련한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특히나 오픈 AI로 인한 기술주 쪽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 측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에 좀 반박하는 이야기를 내놨잖아요. 근데 네. 시장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진부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네.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새롭게 지금 핸드폰도 만든다고 그러고요. 새로운 기술을 또 계속해서 네네.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픈 AI의 어떤 그 펀더멘털을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크다. 엔트로픽도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워낙 그 이제 점유율을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당히 좀 성장성이 가장 높은 쪽이고 구글 쪽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고 글로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시총의 어떤 그 대표성, 그리고 순연금이라든지 자금 조달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열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이제 3위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치열함과 어떤 그 변명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오픈 AI의 새로운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설득력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장이 빨리 되어야 이런 이제 자금의 어떤 그 이슈라든지 자금 조달이 상당히 원활히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의 어떤 그 상장이 좀 빨리 되어야 여러 가지 그 의욕을 좀 많이 불식시킬 것 같고 오픈 AI의 펀더멘탈을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계속 좀 난항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장중에 $100 재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비교적 미국 증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네. 미국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25배까지도 갔다가 지금 이제 18배, 19배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도했다라고 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S&P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집계를 해보면 80%에서 9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익 성장률은 계속해서 한 S&P 기준은 15%의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 YOY 증가율은 조금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 측면에서 실적 모멘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초반에 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도 지금 90불에서 지금 미국 원유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IT 관련한 실적도 좋고요.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그러니까 원유, 정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좀 좋고요. AI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소재라든지 산업재 실적도 좋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 유틸리티도 좋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조화로운 포트폴리오 속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유일하게 수혜를 보는 나라거든요. 아랍권 국가 내 어떤 유럽 그 이제 원유 뭐 아람코도 있겠지만 일부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고 미국과 약간 좀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원유 업체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90불 달러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이란과의 전쟁 전후로 해서 글로벌과 미국의 이익을 나눠서 봤을 때 미국의 이익은 계속해서 오히려 우상향 곡선을 더 뚜렷하게 그렸고요. 나머지 중국을 포함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하거나 조금 이익이 훼손이 되는 그런 측면.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이라든지 미국의 경쟁력이 오히려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을 미국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할 것 같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국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컨셉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 빅테크 실적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인 밸류 매력도 있는 가운데 이 유가 상승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산업군들의 영향도 좀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 이야기도 했지만 이번 주가 특히나 좀 빅 이벤트가 많은 게 특히 금리 슈퍼위크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관망세가 다소 짙은 모습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일본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유럽중앙은행, 미국, 영국 다 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영향까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의 핵심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이제 실적과 네. 이제 금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상당히 조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아마존, 뭐 애플 모두 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하락한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되겠지만 네. FOMC 직전에 지금 유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의 어떤 그
어떤 뭐 발언 자체는 사실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후임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임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어떤 힘을 많이 좀 잃고 물론 계속해서 이사로 연준 이사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측면에서는 친시장 그리고 친트럼프, 친정부 관련한 어떤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다가 뭐 AI의 사이클 통해서 물가 하락이 잡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후임이라고 볼 수 있는 케빈 올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어떤 이제 매파적인 어떤 FOMC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뭐 시장 친화적인 뭐 이란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유가가 올라지만은 이것이 뭐 코어 이제 물가 지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친신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미치는 영향력 그냥 중립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 동결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 체제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고요.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7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4.3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는데 대문짝만하게 6,000P를 이제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세 7,000P를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뭐 8,000P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한국은 미국과 거의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국가별의 이 모멘텀을 쫙 나래를 세워보면 미국도 워낙 상위권은 맞지만 한국도 완전히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따져보면 지금은 미국, 한국, 대만 요 세 개 국가가 글로벌적인 이 모멘텀을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뭐 대만도 반도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이익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뭐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PER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9배에서 8배, 8배에서 거의 7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우리의 실적 모멘텀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의 어떤 이익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주가하고 이익이 100%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저평가인 종목군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 보수적인 어떤 그런 컨셉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우리 국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투자 대상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메리트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실적 모멘텀은 반도체 실적 폭발적인 실적을 기반한 극심한 저평가 이런 것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하이닉스도 지금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는 4배에서 5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배에서 8배. 그래서 글로벌적인 어떤 퓨어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관련한 어떤 애플과 비슷한 그 완제품 핸드폰을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플의 뭐 비슷한 밸류에이션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론하고 애플의 어떤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저평가는 상당히 좀 극심하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열려있는 상황인데 정말 뭐 코스피 7천 돌파, 8천 돌파 전해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 얘기 좀 해주셨는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가 시각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약간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저퍼에 사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맞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사이클 산업이라든지 약간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실수록 약간 업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깊이가 있으실수록 약간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젊거나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수요를 상당히 좀 강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어떤 이 보는 시각 자체가 엇갈리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저의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익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2분기부터 약간 QOQ가 떨어지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거의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QOQ가 조금 감소하는 시기에 반도체의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후로 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이제부터는 5월달,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공백기잖아요. 네. 실적이 바로 나오고 왜 5월 달부터는 실적이 막 계속해서 6월 말부터 이제 나오고 7월 달에 어떤 2분기 실적을 막 예상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컨센서스의 공백기는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조금 반도체의 랠리보다는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반도체 랠리보다는 반도체 수급의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6월 말에 다시 이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또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코스피의 질주와 비교해서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뭐 특히나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렇게 네. 말 나온 거 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은 실적이 담보가 되어야지 어떤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고 코스피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둔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우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모멘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작년 흑자에서 올해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매우 확신해 보인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 모멘텀이 가장 뛰어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센티먼트 자체도 좋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측면에서는 지금 센티먼트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는 지금 금리도 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금리 그리고 실적까지 좀 여러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세인 만큼 흐름을 좀 차분히 따라가는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